자,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요새 민주당의 악재가 상당히 많은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안 오르고 있는 거죠. 여기에 그 또 뭐 어떤 요인이 또 있을까? 이동관은 제대로 터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요게 좀 크지 않을까라는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저도 조금 비슷한 생각인데 이게 국민의힘한테 어쨌든 유리한 이슈는 아니에요. 후쿠시마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흔들 탄력 못 받는 여당 지지율. 예, 이 기사가 떴는데 일단 여론조사의 편차들은 조금씩 있지만 국민의힘이 크게 벌리고 있지 못하고 아까 전에 제가 띄웠던 MBS 조사가 그나마 좀 격차가 큰 편이에요. 국민의힘한테 제일 잘 나온 조사인데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국민의힘한테 유리하지 않은 이슈인 건 맞습니다. 실제로 후쿠시마 관련해서 오염수 관련해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쪽에 유리한 조사 결과는 없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시찰단이 일본에 갔다 왔는데 뭐 이거 신뢰할 수 있냐 했을 때 뭐 소용 있냐 했을 때 소용 없다가 53, 소용 있다가 40 뭐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국민의힘의 실수가 뭐냐면 스스로 실수한 게 있어요. 왜 우리가 정부를 맡을 때 이런 게 있느냐라고 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스스로 실수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국민의힘이 자 원론적으로는 IAEA의 검증을 기다리고 거기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사람들은 국민의힘이 방류에 답을 정해놓고 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동을 스스로 하고 있어요. 스스로.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자, 이거는 대실수였어요. 이런 짓을 하는 거는. 예? 기회가 된다면 후쿠시마 물 10리터 마시겠다고 옥스포드 대학교의 무슨 명예교수가 저런 발언을 했었죠. 이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마시겠다. 이 사람은 수학 능력 시험으로 치면은 과학 탐구하고 사회 탐구를 다 낙제 먹은 겁니다. 자, 과학 탐구 낙제는 원자력 연구소에서 얘기를 했죠. 우리 연구원의 입장과 무관하다. 그 교수의 발언은 희석해가지고 해야 된다. 해야 되고 희석 전에 음용 불가 입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뭘로 불러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이 사람하고 입장이 이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계속 이 사람 말고 또 국내 어떤 교수도 마시는 타령을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마시겠다고 해가지고 여론이 진정될 것 같습니까?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 탁수가 나온 적이 있어요. 탁수. 그게 아마도 이제 뭐 공사를 하다가 하수관을 상수관이죠. 관을 때리면 관에 붙어있던 찌꺼기들이 떨어져 나오는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상수도 쪽에 이 수조 관리를 제대로 못하거나 실수를 했을 때 갑자기 슬러지가 확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탁수가 발생을 해서 이제 수돗물을 틀면은 황토색 물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거 흙탕물인가? 이랬거든요. 근데 조금 놔두고 보면은 까맣게 돼요, 물이. 까맣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아니라고 해요. 그렇게 설명들을 하는데 자, 근데 그때 무슨 짓을 했느냐, 공무원이. 상하수도 사업소 공무원이 마을 사람들 막 항의하러 몰려들어서 막 회의하고 이런 상황에서 왔어요. 와가지고 이 물은 무해하다고 막 계속 반복을 한 거예요. 자, 근데 그 말이 소용없는 게 보기에 검은 물인데 혐오감이 들잖아요. 이미 오염된 거야, 그건. 그 다음에 세탁 못 하잖아요. 마실 수는 있다고 치자 세탁 못 하잖아요, 그 물로. 물 어디다 써요? 뭐 변기물로는 쓰겠다.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서 그 상하수도 사업소 공무원이 그 탁수를 마셨습니다. 마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마시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야, 저 사람이 마시는 걸 보니 이 물은 안전하겠구나 이렇게 됐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폭동 날 뻔했습니다. 그때 폭동 날 뻔했어. 그 상하수도 사업소 공무원 안 죽은 게 다행이야. 그때 폭동을 날 뻔했다고. 그러니까 사람을 자극시키는 언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마시겠다고 하는 게. 이 사람이 지금 사회성이 지극히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옥스포드 명예교수가. 이거 어디 가가지고 매버는 스타일이야 딱. 이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공당에서 이걸 또 강연을 해요. 아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여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과학자를 불러오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뭘 마시겠다는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이 유해 물질에 대한 거는 이거예요.
유해 물질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죠. 꽤 위험하다. 그리 위험하지 않다. 나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리 위험하지 않다라고 해서 써도 된다. 여기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이게 과학기술이 과학기술 자체로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 구성주의라고 하는 그런 그 과학 철학적인 사조도 있지만 사회적 정치적으로 결론은 구성되는 겁니다. 과학이 자동으로 결론을 내려주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과학자들끼리도 의견이 분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체로는 안전하다고 입증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가 유해하다고 입증되지 않으면 쓴다 보다는 조금 우선입니다. 이게 사전주의라고 하죠. 다만 예외가 될 수 있는 거는 대안부재, 불가피성 이런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서 태평양 도서국가들,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국가들은 방류를 연기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당장에 연기 안 한다고 계속 저장해둔다고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연기하고 그냥 저장을 해놓으면 또 반감기라는 게 있어서 그 삼중수소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더 설득하려면 더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사회적으로도 더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뭐 괴담이나 뭐 저거 괴담이라고 짓거리는 것 자체가 괴담이에요. 예, 아마 그렇게 계속 해봐 그러면 괴담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괴담에 전염돼 있다 뭐 이 얘기인 것 같잖아요. 어? 자, 근데 국민의힘이 이 나서가지고 지금 결국에 방류를 독려하는 그런 입장으로 충분히 비춰지는 거죠. 자, 근데 국민의힘이 야당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 야당 때 국민의힘 보여주시죠. 야당 때 국민의힘이 일본 오염수 방출 강력 규탄 결의 안 낸다. 문재인 정부 보다 강력하게 대응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 그때 관련 인사들이 했던 발언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자, 주호영 당시의 대표 권한대행이 뭐라 그랬느냐. 일본 따위에게 일본 따위에게라고 했어요. 2021년 4월 16일에 일본 따위에게. 와, 이거 세다. 거의 뭐 반일 민족주의인데 일본 따위에게 오염수 방출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빌미도 우리가 먼저 제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당시에 제주도지사였어요. 제주도는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가장 민감한 지역 중에 하나죠.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는 뭐라 그랬느냐. IAEA가 이미 일본과 미국이 입김이 워낙 센 기구다. 원자력 기구도 안전하다고 그랬지만 상대방 주장을 넙죽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국민의힘 쪽에서 하는 얘기가 그 당시 민주당 정부는 괜찮다고 했다라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당시에 정부가 의뢰를 해가지고 연구자들이 보고서를 냈어요. 보고서를 냈는데 안전하다 쪽으로 기울어진 결론이 나왔거든요. 근데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의 얘기만으로 바로 결정할 수는 없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죠? 사전주의 원칙이요. 사전주의 원칙. 예? 유해하지 않다는 게 충분히 입증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거잖아요. 왜 사전주의를 택하냐면 물이 엎질러지면 주워 못 담잖아. 안 엎질러지면 나중에 엎질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치 이념적인 의미를 떠나서 진보 보수라고 했을 때 보수적인 태도인 거죠. 정치 이념적인 뭐 좌우파 같은 진보 보수의 그거 말고 보수라고 했을 때 뭔가 이렇게 함부로 뭘 했다가 잘못되면은 수습하기 어렵다. 이게 이제 철학적 보수의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 게 사전주의입니다. 사전주의. 그때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방류해도 괜찮다는 결론을 내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었다고 공격하는 거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입장이 바뀐 건 국민의힘이요. 예. 물론 이건 있을 수 있지. 그 사이에 뭐가 더 진행이 돼가지고 조금 사정이 달라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후쿠시마에서 알프스라고 하는 갑자기 헷갈린다. 핵종 제거 장치? 네, 요거 했는데 이게 좀 덜 걸러진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일본에서 측정을 해서 지금 잘 걸러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특정 부위, 저장고의 특정 부위만 딱 찍어가지고 재면은 그 전체적인 거하고 비교했을 때 더 안전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검증이 되고 있느냐 좀 의구심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호주나 뉴질랜드, 태평양 도서 국가들도
과학자들한테 의뢰해보고 나름 내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저도 굳이 얘기하라면 이거 되게 위험할 것 같지는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우리가 바다라는 게 엄청 넓거든요. 그래서 이게 희석되는 기능이 분명히 있고 결정적으로 이거요. 뭐 이거 마시자 말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 만약에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를 찬성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이유만 돼도 어느 정도는 이유가 됩니다. 뭐냐면 자, 그 바닷물이 2011년 3월에 후쿠시마 참사 났을 때 그때 바닷물이 더 해롭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보다? 근데 그때 바닷물이 그렇게 해로웠는지가 근거가 없어요. 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물고기들 피 폭돼가지고 세슘 나오고 이런 건 있죠, 당연히. 그 근해 쪽에는. 가까운 바다 쪽에는. 근데 그게 흘러 들어와서 뭐 이게 힘들어졌다 이런 건 없고, 그 다음에 한국도 중국도 여러 나라들도 원전을 굴리는 나라들이 원전 관련한 그 물들이 나와요. 그것도 사실은 일본 후쿠시마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산 지역에서 해수 담수화 반대 운동 했었잖아요. 제가 그때 운동하는 현장에도 가본 적 있거든요. 해수 담수화가 뭐냐? 바닷물을 가지고 물을 만드는 시설이 만들어졌는데, 이거 저는 그 기술 개발 자체는 좋은 거고, 앞으로 물이 뭐 비상시에 부족해질 수도 있으니까 쓸 수도 있는데, 주민들이 왜 반대했느냐? 부산에 원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해가지고 그거를 무효화시켰던 거거든요. 근데 그 같은 잣대로 보면 이미 해로운 걸로 치면은 뭐 후쿠시마 원전 방류 때문에 세상 뭐 더 해로울 거냐 뭐 이런 생각은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다만 뭐냐면 지금 흘려야 되느냐 이거요. 더 저장할 수 있어요. 일본에서 더 저장할 수 있고, 만약에 저장하는데 돈 많이 들어요 이러면 돈 대주지 뭐. 그거 전 세계 국가들의 여러 국민들한테 1호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돈 대주죠 뭐. 아마 돈 대줘도 일본은 안 받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저장을 해놓고 그다음 대안이 이제 여러 대안들이 모색이 되었는데, 뭐 이거 끓여서 대기로 증발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더 해로울 거다라고 하는 도쿄전력 측의 입장이 있었어요. 물론 도쿄전력 말을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이제 뭐 고체화한다, 콘크리트로 쓴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아직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시간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빨리 지금 방류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예. 자, 근데 저는 이 방류에 대해서 굉장히 똥 마려운 것처럼 노는 국민의힘이 너무 친원전적이기 때문에 또 그런 입장을 가지는 거다라고 보는데, 이참에 원전에 대해서 좀 국민의힘이 잘못 퍼뜨리고 있는 얘기들에 대해서 먼저 좀 이번 시간에 같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자, 외국의 친원전하고 우리나라 친원전 주류하고는 많이 다른 게 이거예요. 자, 외국에 미국이나 유럽의 친원전론자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논리가 뭐냐면 석탄 화력 발전을 빨리 줄여서 기후 변화하고 미세먼지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재생 가능 에너지를 빠른 시간 안에 크게 확충하는 건 힘들지 않느냐. 그리고 LNG 가스 이것이 과도 에너지로 조명을 받았지만 이게 세계 정세상 러시아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 LNG 가스에서도 그 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과도 에너지로 쓰자. 아직까지 원전을 유용하다라고 하는 게 유럽이나 미국의 친원전론자들 주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재생 가능 에너지와 원자력은 동맹 관계다. 여기는 지금 친구다라는 표현까지 썼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의 친원전론자들은 뭐죠? 태양광 포비아들입니다. 태양광 포비아들이요. 예? 그거 그래놓고는 또 정부나 국민의힘 공식 공약에는 또 슬쩍 들어가 있다? 태양광 그거 한다고? 확충하겠다고? 그래놓고 근데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은 또 안 해요. 뭐 온갖 괴담들은 다 유포를 해놓고 뭐 태양광이 뭘 절대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한국 쪽에서 쓰고 있는 게 더 최근 들어서도 계속 올라왔는데, 예? 4차 산업혁명에 태양광이 포함되어 있어도 원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전은 최근 반백년 동안 기술 진보가 별로 없었어요. 있었다면 안전하게 짓기 위한 내진 설계라든지 이런 거 말고는 원전은 사실 산업혁명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근데 우리나라하고 미국, EU 쪽의 친원전론자들 완전히 다르다. 예, 이 얘기입니다. 태양광은 우리나라 기후랑 안 맞죠. 안 맞아도 앵간히 합니다. 독일도 안 맞아.
독일도 안 맞는데 많이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백보양보를 해서 태양광, 풍력 이거 하는 게 시간 또 오래 걸리고 또 이렇게 제약들이 많으니까 원전을 늘립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런 의견은 존중받아야 돼요. 근데 안 된다. 재생 가능 에너지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한 연구에도 이게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100% 재생 가능 에너지가 한국에서 지형이나 기후상 불가능한 건 아니다. 라는 얘기고 지금 말이 낮아요. 아직까지. 그리고 지금 해외 아리백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면서 아는 척했던 아리백 해외에서 대세가 돼서 지금 삼성전자하고 다 아리백 협약 체결하고 심지어 해외 기업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어요. 상공회의소에서 얼마 전에 조사를 했어. 한국의 대기업 중소기업 상대로 해외 기업으로부터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압력을 받은 바 있느냐 했을 때 받았다라고 하는 기업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원전을 솔직히 얘기합시다. 원전 불리려고 태양광 포비아 유포하는 거 아니에요. 에? 근데 감당은 되나 원전으로? 원전 어디다 새로 지을 건데? 에? 그리고 그거 어떻게 할 건데요? 고준위 핵폐기장. 그 어떤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유럽의 EU 텍소노미에서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했다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간당간당합니다. 그거 인정받고 안 받고 간당간당한데 근데 받더라도 조건이 있다고. 뭐냐? 핵 연료에 대한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고준위 핵폐기장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고준위 핵폐기장 전 세계적으로 만든 나라 별로 없습니다. 핀란드하고 뭐 스웨덴 만들고 있나? 그리고 핀란드에서는 뭐야? 핀란드에서는 그 핵폐기장 이게 보관을 수만 년 동안 해야 되니까 온갖 기상천외한 기호들을 만들어내요. 왜? 수만 년 뒤에 인류가 똑같은 언어를 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예? 아리백은 이재명이 몰랐던 겁니다. 정정해 주세요. 뭔 개소리예요. 윤석열이 몰랐던 거지. 윤석열이 모르면서 처음에 윤석열이 아리백 좀 알려주시죠 했다가 이재명이 좀 얘기하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뭐 모른다면서 뭘 불가능해. 아리백을 하는 나라가 있고 기업이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 원전에 대해서 괴담을 국민의힘이 더 많이 퍼뜨려. 에너지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 얘기해 줄게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했다고? 문재인 정부는 원전 설비 용량을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원전 비중이 줄어들었느냐? 줄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예요. 자, 여기까지 가니까 이제 말문이 막히잖아요? 여기서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이 개발한 논리가 뭐냐? 원전 이용률을 떨어뜨렸다. 탈원전을 하려고 원전 이용률을 떨어뜨렸다. 다음 그래프 보시죠. 원전 이용률이 떨어지는 건 대세야. 자, 이거 연도 보세요, 연도. 자, 노무현 정부 때예요. 2007년이면.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죠. 자, 딱 꺾이죠. 2011년에서 2012년으로 딱 꺾입니다. 2011년에 블랙아웃인가 있었어요. 블랙아웃이 있어가지고 그 이명박 정부에서 원전이고 석탄화력이고 졸라 지어야 된다고 접근했던 그 해입니다. 2011년이. 근데 뚝 떨어져요. 2012년에. 자, 그 사이에 후쿠시마 참사 있었죠. 그 다음에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 다시 박근혜 정부 때 2014년부터 또 떨어져요. 예? 그래서 2017년, 2018년 떨어지다가 문재인 정부 때 이용률, 가동률이 더 오르는구만. 에? 자, 왜 저렇게 됐느냐? 다음 화면입니다. 자, 왜 저렇게 됐냐면 사회 수용성입니다. 사회 수용성. 안전에 대한 규제, 그러니까 강화되고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중단되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도 원전 23개 중에서 10개가 중단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게 박근혜가 탈원전이라서 중단시켰나? 그때 그리고 또 뭐 있었습니까? 납품 비리 부실 시공 무슨 전남 영광의 핵발전소에 뭐가 나왔죠? 벽에서 가위가 아니라 뭐 햄버가 나왔나? 벽에서? 무슨 그 의사가 수술하다가 가위 뱃속에 넣은 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게?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사고가 나니까 가동이 중단이 된 거예요. 어? 지으려고 한 원전 못 짓게 했지? 그게 문재인 정부라고. 문재인 정부는 짓고 있다가 중단시킨 거 다시 가동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원전 용량이 더 늘어났어요. 더 늘어난 정부를 어떻게 탈원전이라 부르나? 그렇게 치면 박근혜 정부도 탈원전이지. 고리 1호기 누가 닫았는데. 닫는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 되자마자 갔겠지만 닫는 결정은 박근혜 정부 때 했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도 원전 1개 닫았고 문재인 정부도 1개 닫았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원전 설비 용량은 더 늘어났어. 왜? 더 지은 게 있기 때문에. 신고리 5, 6호기 빼고도 더 지었으니까. 근데 지금 불만을 나타내는 거 그거잖아요. 지으려고 하면 원전 못 짓게 한 게 뭐야?
신한울 3, 4, 5기였나? 근데 신고리 3, 4, 5기는 지었잖아. 예. 신고리 3, 4, 5기 지었고 그 다음에 영덕하고 삼척에 원전 지을 뻔한 거 취소된 거는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박근혜 정부 막판에 취소된 거예요. 그거 탄핵되기 전에 훨씬 전에 2016년 좀 지나서 그때 취소된 거예요. 삼척의 빵기, 영덕의 영내지 2기. 영내지 2기는 뭐야 도대체? 그렇게 해가지고 이미 박근혜 정부 때 그리고 우리나라에 원전 더 지으려고 해도 어디다 지어? 자 내년 총선 앞두고 한번 얘기해봐라. 내년 총선 앞두고 부산 울산에 원전 더 짓겠습니다 해봐. 그럼 자 저는 원전 더 짓고 싶은 사람은 수도권에 좀 지으시죠. 예전에 북한산성인가 남한산성인가 박정희 정권 때 그때 수도권에 그 원전 1호 거기 지을 뻔했어요. 왜? 거기 되게 안전하대요 집안이. 그리고 한강 물도 있잖아. 수도권에 지으세요. 수도권에 많이 전기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지으십시오. 예? 농촌에 지어가지고 송전탑 쫙 깔아가지고 핏물 쭉쭉 빨듯이 갖고 가지 말고 원전은 지으려면은 전기 많이 쓰는 지역에 지으시고 그리고 SMR 있죠. SMR 소형 원자력 그거 어느 세월에 지을 건데요. 그거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 후보 TV 토론 때 발 빼버리더만 갑자기 SMR 어떻게 할 건데니까 바로 상용화 되는 건 아니고 그럼 뭐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이제 SMR을 구미공단에도 짓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구미공단은 평지예요. 예, 구미공단 지붕에 태양광 설치하는 게 더 나아요. 예, 그 정책을 제가 제안했었는데 어지간히도 하기 싫은가 봐.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원자력 관련해서 한 게 없는 거예요? 단순 방치? 문재인 정부는 또 탈원전 하지도 않아놓고 탈원전 정부인 척 하다가 나중에는 그 노릇도 포기했죠. 이게 문재인 사고방식이에요. 예, 최저임금도 그래. 소득주도 성장도.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할 만한 거 별로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슬쩍 집어넣었잖아. 예. 그 나중에는 우리 소득주도 성장 안 했는데 이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탈원전 또. 근데 더 웃긴 거는 그걸 덥석 물고 같이 그 짝짝꿍하고 자빠진 게 국민의힘 조선일보 윤석열 정권이에요. 예, 탈원전 정부도 아닌 걸 문재인은 탈원전 척인 척하고 소득주도 성장 한 척하고 국민의힘은 그걸 탈원전 했다 그러고 소득주도 성장 했다 그러고 이렇게 공격하고 자빠진 거예요. 소득주도 성장은 최경환이 했던 얘기야. 박근혜 정부 때. 응? 싸우지 마라 바보들아. 친환경 원전이다. 원전이 꽁이 있나 꽁이. 원전을 저탄소 에너지라고 할 수는 있지만 친환경 에너지라고는 잘 분류하지 않습니다. 예, 그 원전 꽁으로 나니까 어디. 자, 그 다음에 근데 더 우려가 되는 게 원전 안전 이유 때문에 이용률 가동률이 감소해왔던 거예요. 근데 윤 대통령 태도가 뭐냐 지금. 이건 작년 거긴 한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 얘기예요. 안전 중시를 버려라. 아니 원전을 계속 돌리려면 안전을 더 중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원전 안전을 정말 계속해서 상향시키자 이래야지. 안전 중시를 버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원전 가동률 높이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응? 아닙니까? 원전 지역은 전기로 감면해줘야 한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원전을 갖다 쓰는 도시 지역의 전기료를 높여야 됩니다. 꽁으로 쭉쭉 농촌에다가 지은 거 갖고 쭉쭉 빨아서 썼으면은 지들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지금 조삼모사라고 있어요. 원전 지역에 전기로 감면해줘야 돼. 전기로 감면하면 얼만데 해봤자 뭔 소용이 있어요. 전기를 많이 쓰는 지역에서 전기료 많이 내십시오. 그게 떫으면은 태양광이나 이런 걸 하시던가. 예. 자, 그 다음에 자꾸 한전 적자 지금 전기료 얘기 나왔는데 한전 적자하고 원전 이용률하고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한전 적자는 왜 일어난다? 한국의 전기요금이 워낙 싸요.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정세상 변화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걸 못 따라잡았잖아. 그러니까 그게 휘청휘청거리는 거지. 원전 이용률하고 크게 상관관계가 없다고. 다음. 그리고 원전 많이 깐 프랑스는 좋다. 프랑스 원전 졸라 많죠. 프랑스는 좋다 했는데 프랑스 작년에 프랑스 전력공사 179억 유로 적자입니다. 작년에 30년 만에 최저치의 생산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원자로 56기 중에 32기가 가동 중단됐습니다. 전력 도매 가격이 8배로 폭등했습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도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 계획이 원전 확대 계획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잘못 알고 있는 게 독일은 탈원전 해가지고 프랑스에다가 전기 구워다가 쓰는 전력 수입국이다. 그래가지고 이거 옛날에 2015년인가 한국 독일 대사가 화를 내면서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냐고. 자, 양국가는 사실 전기를 주고받아요. 그 독일하고 프랑스가 전력 에너지 믹스가 정반대인 나라죠. 독일은 지금 이제 그 탈원전을 해버린 상태고 프랑스는 원전은 엄청 많습니다. 원전의 이것도 나중에 시간 남으면 좀 왜 프랑스와 독일은 다른 길을 가게 되었는가 이거였죠. 자, 다음 넘어오시죠. 자, 근데 양국 간에 주고받는 에너지를 비교를 해보면, 자, 독일에서 프랑스로 간 게 8.9, 프랑스에서 독일로 간 게 3.8이에요. 마이너스 해봐. 득실차 해보라고. 예? 득실차를 해보십시오. 자, 이거는 프랑스가 원전에 의존을 하다가 또 여의치 않은 부분도 생긴 것이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 독일은 국경을 마주대고 있으니까 넘기고 받고 쉬운 거죠. 예, 근데 원전보다 재생가능 에너지가 더 넘기기 쉬웠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재생가능 에너지는 가까이서 생산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거마저 이렇게 송전선로로 실어줄 수 있는 것이고. 자, 그 독일이 뭐 프랑스에 비해서 사실 저는 한편으로는 독일의 탈원전 실험을 조금 조마조마하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탄소 배출량이 늘어날 수 있거든. 아니면은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많이 줄여야 되는데 그게 줄이는 그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처럼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 쪽이 답인 건가? 예,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석탄 발전을 더 늘린 적도 있고 해서 그래서 뭐 꼭 독일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원전을 줄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이게 탈원전이지. 이 정도는 돼야. 근데 뭐 줄이지도 않은 문재인 정부를 탈원전이라고 해? 더 웃긴 게 유승민이야. 유승민 자기 탈원전 주장한 적 없다. 근데 유승민 또 얘기를 하기를 원전을 줄이긴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늘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탈원전이지. 근데 그걸 또 이철이 이런 사람들은 감원전이라고 또 무슨 언어적인 원전 제로하고 탈원전하고 똑같은 뜻이 아니잖아요. 원전을 줄여 나가면 탈원전이지. 근데 저는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는 비중 확실히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력 효율을 늘려야 돼요. 전력 효율을 늘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연구가 돼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한국 사회가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개선을 해서 그리고 전기를 아낄 수 있는 부분은 또 아껴야 되겠죠. 그렇게 병행하면서 추진하면 이제 원전을 줄여나갈 수 있는 여지를 좀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정 안 되면은 못 줄일 수도 있겠죠. 못 줄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과 같이 많이 쓰는 것보다는 좀 줄여나가는 게 맞다. 근데 석탄 화력이랑 같이 줄여야 된다. 예. 그 정도로 보는데 예.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방식들을 써야 되고 그리고 원전에 의존하게 될 경우는 저는 그 사회는 무식해진다고 봐요. 원전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냥 밤새도록 돌려가지고 사실 그 터빈 돌리고 하는 원리 자체는 석탄 화력이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 연료가 다를 뿐이죠. 근데 밤새도록 돌아가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전기를 쭉쭉쭉쭉 송전탑 막 꽂아가지고 막 쓰는데 이러면 무슨 사회에 긴장감이 생길 것이냐? 안 생길 거란 거죠. 그리고 원전은 원전의 시설 특징상 그렇게 민주적인 시설이 되기는 어렵잖아요. 왜? 그거 함부로 들어갈 수 있나? 굉장히 보안이 철저한 시설이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알 수가 없는 그런 배경도 있는 거죠. 그리고 원전에 의존하면 에너지 기술이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전에 의존하지는 말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상황 형편에는 어떤 게 더 적합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을 많이 해보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한계는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계가 지형상 한계가 있는데 충분히 안 해봤어요 지금까지. 앞으로 많이 늘려야 돼. 예. 근데 뭐 졸라 많이 한 것처럼 줄여가지고 그걸 원전으로 돌릴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석기 시대로 돌아가면 친환경 가능. 뭐 저런 얘기는 하나만한 얘기죠. 예. 그럼 많이 오염된 세상에서 하시고 자 그리고 민주당 얘기 못했네. 민주당 운 좋은 줄 알아. 근데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조금 다시 후쿠시마 원전수로 돌아와서 최근에 무슨 국민의힘이 또 뭐 오염수라고 하지 말고 처리수라고 하자 뭐 이러고 있고 어떤 새끼들은 또 인터넷에서 오염수라고 부르는 건 중국 러시아나 그런 짓을 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화면입니다.
타이완에서 핵 폐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삼중 수소 함유 폐수라고 하고 있어요. 타이완에서. 타이완이 친중이야?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 도서국 포럼에서는 핵 폐수라고 합니다.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 오염수, 처리수 이것보다 핵 폐수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핵 폐수가 그냥 말 그대로 그 핵 폐수하냐? 오염이 많이 됐다라고 어필하고 있는 용어도 아니고 처리했다라고 하는 걸 어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핵 폐수. 예. 그래서 제가 경고하는 거는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에서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 반대하면은 중국 러시아 편인 것처럼 얘기하던데 타이완, 호주, 뉴질랜드가 친중 국가냐? 자, 그래서 근데 민주당이 이걸 잘 노렸어요. 그래서 태평양 도서국과 연대하겠다. 후쿠시마 관련해서 연대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6월 5일에 기사가 났는데 근데 이상한 짓을 하고야 맙니다. 야, 이제 민주당 차례가 넘어왔구나. 다음 화면입니다. 자, 이거 나한테 가려가지고 안 보이네요. 오른쪽에. 헤드라인은 보이시죠? 싱하이밍을 왜 만나냐? 싱하이밍을. 왼쪽에 보세요. 태평양 도서국과 연대한다. 태평양 도서국 호주, 뉴질랜드, 타이완하고 연대하는 건 좀 힘들죠. 타이완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공인된 것도 아니고. 그럼 왼쪽대로 가면 될 거 아니야. 태평양 도서국하고 연대하면 될 거 아니야. 왜 싱하이밍을 만나요? 싱하이밍이 이 자리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갑자기 원고를 펴내더니 15분 동안 대한민국 정부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그럼 이재명이 막 말리던가. 어이 잠깐 스탑. 지금 그 정부 욕할 때가 아니고 한중 간의 협력을 해야 되는데 정부를 욕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한중 정부의 협력을 주선하기 위해 제1야당 대표가 만났다. 이러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만날 때 어느 정도 각 나오지 않나? 그리고 이거 생방송 됐잖아요. 유튜브로. 15분인가 뭐 생방송 되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싱하이밍이 중국이 패배하고 미국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시나리오에 베팅하는 한국 정부는 뭐 어쩌고 잘못했고 그 얘기를 하는 자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이게 뭡니까 이게.